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위리 창빈 고속도로 주변을 돌아보는 1일 여행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손님 여러분을 모실 곳은 베이난 공원으로 이곳에서 베이난 신석기 시대의 지하 출토 문물과 유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류에 까오타이 관광차 농원으로 이동하셔서 푸르차를 시험하시고 롱티엔 차 농원을 돌아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약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후리 예배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로산 유기농 마을의 로산 폭포, 레어 연못, 진흙 화산지로 이동하셔서 유기농 진흙 화산 뷰를 시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창 고속도로 면을 따라 대만 10대 매력적인 어항 중 하나인 우스비 어항에서 태평양의 장관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동부 해안국가풍경관리소와 아메이족 민속문화센터를 참관하시겠습니다. 타이위엔 계곡에서는 야생 원숭이를 볼 수 있으며 붉은색 신동어 다리로 이동하셔서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맛있는 동어 만두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흐르는 진귀한 풍경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짜루란 휴게소에서 표류목으로 만든 창작 예술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난 유적지는 대만 타이동현 베이난 동남단 상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대만 동부에 있는 신석기 시대 베이난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1980년 이 유적지 위에 타이동 신기차역 공사를 진행할 당시 많은 석관이 출토되어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자 유적 보호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 1991년 이 유적지에 베이난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고고 학자에 의하면 이 유적지는 대략 5300년에서 23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3500에서 2300년 전이 최고의 융성기였다고 합니다. 베이난 유적지의 면적은 30만 평방미터가 넘으며 이제까지 대만에서 발견된 최대의 선사시대 취락으로 동남아 최대의 고분군 유적 고적입니다. 베이난 문화공원은 대만 제1의 유적공원임과 동시에 고고학 유적지로 대만 최대 규모의 풍부한 지하 출토 문물 유적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베이난 유적을 전시하고 있으며 여행객들은 고고학 현장 작업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은 베이난 신석기 시대 선주민의 묘지와 주택구이며 출토 문물로는 석관, 생활도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토된 400여 구의 석관과 2만여 점의 석기, 도기, 대량의 옥기, 어업용구 및 보기 드문 선사시대의 주택과 잘 구성된 고분까지 이곳이야말로 대만 고고학 역사상 완벽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월형 석주는 베이난 문화의 영구적인 지표로 1급 고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월형 석주는 선사시대 베이난 문화인의 건축 유적으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집 건축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원래는 기둥으로 쓰여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달 모양이 아니었던 것이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상측의 달 모양의 형상이 생기게 되어 월형 석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베이난 문화공원은 점유 면적 약 10헥타르로 공원 내에는 광대한 녹지 초원과 숲 사이로 가로수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가 있어 타이동 시내 전경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선사시대의 유적이 잘 보존된 이곳 공원은 학술적 가치는 물론 레저 시설로서의 기능도 고루 겸비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산맥과 해안산맥이 교차하는 협곡에 자리 잡은 류에 까오타이 관광차 농원은 롱티엔촌과 용안촌에 걸쳐 있으며 타이동 현이 비교적 일찍 개발한 차 농업지구입니다. 이른 봄과 늦은 겨울이라는 기후적인 요인과 배수가 용이한 산비탈의 밭은 차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청심우롱인 복록차는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차입니다. 류에 까오타이는 화동종구병원의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야가 탁 트여 있어 롱티엔촌의 잘 정비된 밭과 광활한 루야오 계곡과 류에 계곡이 만나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류에 까오타이는 해발 350m의 고지에 위치해 있으며 계곡 지형과 평원 촌락의 공간은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 애호가들을 열광하게 합니다. 류에 까오타이에서 날아올라 롱티엔 랜딩장에 착륙. 이곳은 대만 최대의 패러글라이딩 기지로 약 5헥타르의 롱티엔 낙하장은 5성급 낙하장이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공중을 낙하 중인 오색 찬란한 페러수트는 공중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잠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양쪽 길을 따라 대만 루안나무와 목련수가 나 있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림욕을 하시면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롱티엔촌은 일본 통치 시대 이주민들이 이곳에 사탕수수 밭을 개간하였고 광복 후에는 정부에서 파인애플 전업구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후르차로 유명해져 지금은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롱티엔촌에 첫 발을 디디면 먼저 도로가 직선으로 고르고 광활하며 거주지도 정결하고 주위 자연 풍경도 매우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2km의 그린 터널을 통하여 롱티엔 예술차 농장을 자전거로 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류에 까오타이차 농장의 가장 높은 곳에는 정자가 있어 아름다운 녹색 차 농원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열기구 카니발 역시 이곳을 무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열기구 활동이 없을 때는 이곳은 글래스 슬라이딩의 최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열기구 제도로 대만 제1의 신선한 이미지를 얻게 된 류에 까오타이는 타이동의 새로운 관광 명소입니다. 2011년에 시작한 열기구 카니발은 매년 6월 말에서 8월 초에 진행됩니다. 일출과 일몰쯤에 진행되는 열기구 비행은 매일 있는 행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저동사들이 알록달록한 열기구에 올라 타이동의 여름 하늘을 젊고 열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메웁니다. 석양 무렵 항구의 열기구가 따뜻한 황색 등을 켜고 떠오르면 조용히 초원에 서서 저 멀리 하나의 거대한 전등기포가 고요한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 열기구 빛이 빚어내는 콘서트는 오색 찬연한 열기구가 화염을 분출하면서 내는 음률이 화려한 전사관과 어우러져 한층 화려한 아름다운 운율을 자아냅니다. 여기에 작은 연기불이 더해져 타이동의 밤하늘을 더욱 현란하고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춘이치의 창업자 이명황 씨는 타이동 류에 농민의 경제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친선 교육 브랜드인 춘이찌를 설립하였습니다. 춘이찌의 모든 아이스 케이크는 이 지역의 엄선된 신선한 과일을 재료로 하여 수공으로 제작됩니다. 지역 주민을 대량 채용하는 등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이동을 아이스 케이크의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또한 빙과류에 대만 과일을 주 원료로 사용한다는 정신을 소비시장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매일 개장되며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참관도 하고 편안하게 맛있는 빙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불 방식은 고객이 내고 싶은 만큼의 가격을 직접 넣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춘희찌를 방문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은 건강에 좋은 유기농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농민의 희망도 함께 구입하시게 됩니다. 후리항은 대만 화련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12,000명 정도입니다.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후리미, 버섯, 드라이 오렌지색 백합은 이 지방의 산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리교회는 약 130년 된 대만 동부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입니다. 1877년 후리 지역에 역병이 돌았을 때 복음을 전파하러 온 기독교인들이 기도수로 많은 생명을 구하자 이곳 사람들의 신심을 얻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후리 교회는 1878년 강의소를 설립하였습니다. 1880년 후리의 첫 목조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이후 1917년 교회는 지금 자리에 옮겨와 그 이름을 꽝푸교회로 개명하였으나 1938년 다시 후리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교회는 화련 대지진으로 붕괴되었지만 1952년 바로크식으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아치로 된 창문은 매우 특별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자아내고 있어 대만 동부 지구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로산 유기촌에는 로산 폭포, 대어 연못, 진흙 화산 등 많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로산 폭포는 해안 산맥 단층 지역의 큰 낙차로 생긴 폭포입니다. 높이 약 120m로 상하층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수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반짝이는 은실처럼 보입니다. 로산 대어 연못은 옛 주민들로부터 따비탕이라 불려졌던 면적 약 1헥타르의 호수입니다. 단층 대용수에 진흙으로 뚝을 쌓아 형성되었으며 일찍이 관계용수로 쓰여졌습니다. 현재는 진흙 화산 하단에 천연 생태 연못이 있어 연못 내에 서식 중인 풍부한 수중 동식물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산책로가 있어 주위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로산촌의 진흙 화산은 특수하고 유니크한 지질 경관을 띠고 있습니다. 니화동원, 즉 진흙 내에 가스와 소금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진흙은 약 알칼리성으로 소금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진흙 화산은 분화 시에 진흙과 천연가스를 동시에 분출합니다. 평상시에는 3개에서 6개의 작은 분출구에서 작은 기포들이 나오는데 소량의 진흙물과 가스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일찍이 이 진흙 화산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로산 진흙 화산은 분출될 때 가스뿐만 아니라 소금도 함유하고 있어 연평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진흙 화산의 염분과 수질 좋은 샘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진흙 화산 두부라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흙 화산 두부는 이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산된 콩과 화산 주변에서 채취한 염수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 두부는 치즈처럼 부드럽고 농밀한 질감과 함께 콩의 향기가 풍부하여 고객 여러분들의 미각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로산 유기촌에 있는 농가 2곳에서 진흙 화산 두부 제작을 직접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폭포, 진흙 화산 등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촌 농가 생활의 정취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위창 고속도로는 1998년 시공을 시작하여 2007년 6월 정식으로 개통되었으며 화련 유리와 탈동 창빈을 연결하는 도로로 위창 고속도로라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위창고속도로 대30호선은 해안산맥을 가로지르는 전장 16.22km의 도로로 화동 총구에서 동해안까지의 거리를 30분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동해안의 관광적 가치를 높인 교통동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안산맥을 통과해 화동 총구와 동해안 태평양의 산과 바다의 미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스비 어항은 1975년에 만들어졌으며 타이동현 창빈향 최초의 어항입니다. 이 어항은 우스비의 화성암 지형상에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8척의 어선이 적을 두고 있으며 주로 랍스타와 근해 어종을 어획하고 있습니다. 약 200m 넓이의 화산용암 분출물이 육각형, 오각형의 주상용암을 형성하였으며 검은색의 암석들이 해면에 돌출되어 있는 대만 최대 면적의 주상 안산암입니다. 해안 곳곳에 해안 침식으로 인한 도랑과 못이 있으며 풍부한 부유생물과 특수 바다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간대 바위 위에는 각양각색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물의 생태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정적인 어획 외에 매년 2월은 바이마오의 계절로 낚시꾼들에게 각광받는 어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동해안에 위치한 낚시와 잠수의 파라다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우스비 어항에서는 멀리 광활한 태평양의 멋진 해경과 대양의 점점이 떠있는 어선을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새들이 해면 위를 비상하는 모습과 해안가 바다 위의 채둥지를 관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스비 어항은 비록 작은 어촌이지만 어획량이 풍성한 어항으로 낚시꾼들이 선호하는 낚시의 천국이며 각종 해양 생태를 감상하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한 창빈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는 곳으로 2009년에는 대만에서 가장 매력적인 10대 어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동해안 국가풍경관리처는 청공진 뚜어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유 면적 약 17헥타르로 1988년 성립 이후 교통부가 관할하는 동해안 여객 관광지의 본거지입니다. 이곳에 설치되어진 수많은 관광 레저 시설은 모두 동해안 국가풍경관리소의 노력의 결실로 여행객들에게 동해안 여행 시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국가풍경관리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산 이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청공진과 산시엔탈, 남쪽으로는 류따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국가풍경처에서는 동부해안지구의 경영과 관리, 각종 사업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객서비스센터, 아메이족 민속활동센터 등을 설치하여 여객들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여객 업무는 물론 교육, 문화보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자연지질 박물관과 아메이족 문화전시구, 선사문화, 고래관 등이 있으며 멀티미디어 시설 등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동해안 자연 및 인문환경 자원 전시실이 있어 동해안의 각종 특색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해안 자연 및 인문 관련 서적을 판매하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동해안에 관련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메이족 민속문화센터는 동해안 국가풍경관리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점유 면적 약 2헥타르로 이곳에는 아메이족의 전통적 제옥과 가옥, 옥외 공연광장과 관람대가 있어 아메이족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반원형 옥외 공연광장이 있어 1000명이 동시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 또한 동해안 국가풍경관리소가 주관하는 대형 이벤트의 주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아메이족 건축의 특색을 보여주는 제옥과 가옥은 티베리아스 사제의 주거지를 모방하여 지어졌습니다. 특색 있는 건축 외에 아메이족은 모계 사회로서 아메이족의 이상적인 주거지는 넓은 장방형으로 약 2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이족의 전통 가옥은 초가 지붕과 목재로 된 기둥, 대나무 벽으로 지어져 있으며 실내에는 등나무로 된 선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반 가옥은 보통 10여 년에 한 번씩 재건축되며 지붕 위의 초가는 매년 보강이 필요하며 3, 4년에 한 번씩 전부 교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이족은 대만 원주민 중 인구수 최대를 자랑하는 부족입니다. 아메이족의 풍년제는 매년 여름에 거행되는 대표적인 전통제전으로 좁쌀의 풍작을 경축하며 선조와 신령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기복과 가문의 분위기가 충만한 제전입니다. 또한 민속센터에는 불합 문물전, 수공예품, 특산물전, 미식 서비스 및 전통가무 공연 등이 있어 이곳을 방문하신 여행객들은 아메이족 특유의 거주 문화를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유엔 유국의 계류는 해안산맥을 가로지르며 흘러 4km의 협곡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양쪽에 험준한 절벽을 끼고 있습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며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산야의 무릉도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조형미를 자랑하는 등성교는 동부고속도로 북쪽 타이유엔 마을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마오구 계류가 흐르고 있으며 수만 년에 걸친 침식작용은 딱딱한 두란산 암벽을 깎아 협곡의 장관을 형성하였습니다. 등성교와 타이유엔 마을의 협곡은 시야가 탁 트인 광활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과수원, 휴양농장, 불악정경 등이 우아하고 낭만적이면서도 무릉도원과 같은 신비한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아침 저녁 식사 때에는 보통 무리를 지어 숲속에 출몰하거나 여행객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요구해 오기도 합니다. 이곳은 대만 원숭이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원숭이들이 어우러져 특색 있는 풍경을 그려내고 있으며 타이동에서 야생 원숭이들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동 현내에 위치한 샤오마 터널은 일본 통치시대에 건설된 터널입니다. 원래 타이유엔 터널이라고 불리웠으며 타이유엔 분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터널에 들어서면 왜 유곡이라 불리워졌는지가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 터널에서는 그 옛날 아메이족이 남긴 굴착의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91년 신덩허교가 완공되고 마오구강 북쪽으로 새로 고속도로가 완공되자 타이유엔 터널의 기능을 대체하게 됩니다. 샤오마 터널은 건설된 지 70년이 넘는 터널로 동해안 지구의 교통 발달의 역사의 산 증거이자 진귀한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똥허 신교는 1992년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해안고속도로를 확장 중이었는데요. 정부는 새로 마오구 계곡을 가로질러 청공신과 똥허향을 연결하는 홍색 철교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똥허 신교는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로 다리 위에는 목조의 보행로가 있어 다리 위에서 태평양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우아한 똥허국교는 요시다교로 불리웠으며 1926년 건설되었습니다. 계곡에 있는 거대한 암석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리를 건설하여 다리 중간에 거대한 아치 암석이 우뚝 솟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다리 양변에 재미있는 대비를 이루는 보기 드문 설계로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진 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파손되자 1953년 중건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현수교가 중건되었으나 일방 통행으로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자 정부는 1992년 철제의 똥허 신교를 건설하였습니다. 구교는 똥허교 풍경구로 구획되어 여객들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경치도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로써 구 똥허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똥허향 마오구 계곡 해구에 위치한 똥허교 풍경구에는 똥허 신구교가 계곡 위를 가로놓여 있으며 벽록 산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홍색을 띤 똥허 신교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만 똥허 구교의 특수한 교량 설계는 대만의 역사적 건축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11선로 옆에 똥허 만두는
타이동에서 제일 유명한 만두점입니다. 똥허 만두는 1954년 창립 이래 제작 기술과 맛을 끊임없이 개량하여 왔으며 이 만두점을 찾는 여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맛 만두, 짠맛 만두 모두 쫄깃쫄깃한 외피가 스프와 고기를 감싸고 있어 한입 베어 물면 주시한 돼지고기와 신선한 스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똥허 만두는知名도가 높아 이곳을 지나는 국내외의 여행객들이 이 만두를 사기 위해 가게 앞에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여행을 오시면 태평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전통의 맛있는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물이 위로 흐르는 기이한 곳은 화동 해안고속도로 구도로변에 있는 두란촌의 어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로 흐르는 기이한 현상은 도로변에 농경지 관계수가 있는 조그마한 도랑의 물이 중력을 무시하고 고지 쪽으로 흘러가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이 위로 흐르는 것을 처음 보는 관광객들은 기이함과 의아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사실 도로변이 도로보다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보는 것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흔히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광경은 이러한 자연법칙과 상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기관이라 칭하며 고랑 옆에 기관이라 씌어진 석비를 세웠습니다. 상류불락 아트 갤러리는 이 위로 흐르는 기이한 불락 공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내 전람뿐 아니라 실외 공연 공간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이 지역 특산품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전시된 상품은 모두 불악민들의 수공예품으로 여행객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이 불악 산업 발전에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이러한 신기한 지리적 경관은 이곳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아르라는 타이동현의 저명한 아메이족 부락으로 아메이족어로 부족의 머리를 씻는 곳이란 뜻입니다. 지아르라는 원래 공군의 비행장 부지로 쓰려다 버려진 황무지로 동해 국가관광관리처의 수차례에 걸친 계획을 통해 정비된 후 지금은 지아르란 휴양구가 되었습니다. 지아르라는 광활한 평원으로 자연 환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구내에는 표류목으로 조성된 장치예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수제시장에는 수많은 예술 창작 애호가들이 이곳에 집결하여 자연 소재의 수제품을 통해 그들의 꿈과 생활 방식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과 예술품이 잘 어우러진 이곳은 동해안을 여행하는 여객들의 좋은 휴식처로 기념사진을 찍기에도 적합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아르란 휴양구는 멀리 두란산이 바라다 보이는 배산 임해의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낮에는 바다의 광활한 풍경을, 밤에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와 시원한 바닷바람, 찰랑이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적 낭만이 겸비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